함께했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17분입니다. 이달 초였죠. 7월 7일에 경북 구미가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날 첫 출근을 한 베트남 국적의 23살 노동자가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에 이 청년의 체온이 40도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폭염 산업재해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폭염으로 발생하는 산재 실태 알아보고요. 또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의 대표 노무사입니다. 최승현 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승현 노무사입니다. 네, 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지난주는 뭐 폭우다가 이번 주는 또 폭염이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열 질환자 수가 지금 꽤 많이 늘었다고 하죠. 1,800명이 넘는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어제가 1,800명이고 네. 오늘이 1,979명 이렇게 되고 누적 사망자가 10명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더우면 이제 밖에서 특히 더운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걱정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걱정을 좀 덜만한 게 올해부터 폭염 시 작업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그 폭염과 관련돼 갖고 새로운 규정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면은 2시간에 20분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인데 네. 이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네. 근데 이제 권고 사항으로 있는 것은 체감 온도 35도 이상이면은 14시에서 17시까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개 작업을 중지하라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그 38도가 넘어가면 긴급 조치 이외의 작업을 중지하라 이런 상황인 건데요. 네. 오늘이 낮 최고 기온이 37도고 그리고 내일은 38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 자체는 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5개 작업을 중지해야지 되는 이제 권고 사항이 근데 그런 상황인 37도, 거죠. 38도는 이제 그 계측해서 나온 그렇죠. 거고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폭염에 대해서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2시간에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라 이런 네. 거고 근데 이것만 봐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35도 이상 38도 이상에 대해서도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 이런 것이고 폭염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네. 작년 10월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폭염에 대해서 보건상 조치를 해야지 된다. 이런 법이 좀 통과가 됐었던 상황이고 네. 올해 7월 17일부터 이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이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폭염에 대한 정의 그리고 폭염 작업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때 어떤 조치를 해야지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 좀 들어간 상태고 이렇게 뜨겁게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쉬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의무가 좀 규정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네. 노동자들에게는 쉴 수 있는 권리가 좀 보장된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폭염에 관한 그 보건상 조치해야 된다는 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면서 규칙으로 7월 17일부터 네. 시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규정이 생길 정도로 그만큼 이제 폭염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폭염으로 인한 산재 피해에 대한 통계가 네네.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나온 게 좀 있고요. 네. 그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나타내는 이제 온열 질환 관련된 통계고 그걸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제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산재 관련된 것들은 언론에 나오는 거나 이제 국회 토론회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을 좀 봤을 때 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 산재 인정되신 분들이 온열 질환자는 137명 네. 그리고 이제 사망자는 14명인데요. 그 온열 질환자가 2020년부터 해갖고 하면은 13명, 19명, 23명, 31명, 51명 이렇게 점점 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4월까지 통계로만 봐서도 온열 질환자가 8명,
그리고 사망자가 3명이고 네. 조금 전 발표로 봤을 때는 올해 사망자가 3명이고 올해 온열 질환자가 10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네. 이제 산재로 인정된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것들에 좀 차이가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산재 같은 경우는 그 일사병, 열사병, 화상에 대해서 그 있는 숫자들만 이게 이제 좀 직접적인 온열 질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만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이제 보건복지부랑 노동부랑 여기가 같이 이제 온열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좀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폭염으로 정말 안타깝게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 7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7일이요. 네. 7일에 그렇게 있었고 오늘도 포항에서 한 분이 이주 노동자가 좀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지난 7월 7일에 이제 베트남의 23살 청년 이분 같은 경우 발견 당시가 체온이 40.2도였고 그날 그 구미 최고 온도가 38.2도였다고 합니다. 네. 엄청 뜨겁고 네. 당일 4시 정도까지도 계속 꼬박 일을 했었고 그래서 가장 무더웠던 1시에서 4시 이 사이를 계속 일을 했던 것이에요. 어디서 일을 한 건데요?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계속 이제 일을 했었던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그 폭염 작업 규정이 이제 마련은 됐었는데 그게 7월 17일부터는 약간 그 법에 담겨진 거지만 그 전에는 그 규정을 실시하는 게 강제나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은 작년 10월에 만들어졌고요. 그 법에는 사실 폭염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네. 그 추상적으로만 돼 있고 구체적인 것은 이제 시행 규칙으로 만들게끔 돼 있었던 겁니다. 시행 규칙으로 만들게끔 돼 있었던 것이 이제 원래는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돼야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해 4월, 5월 이때쯤에 이제 2시간에 20분 휴식을 취하게끔 하는 거다. 이거는 좀 지나친 규제다라고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네. 그래서 7월 7일에 그 구미 베트남 청년 사망 사고가 있고 그 다음 날 고양시에서 마트에서 그 카트를 나르던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일도 이것도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제 입장을 좀 선회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폭염으로 계속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네. 쉬게끔 해주는 것들을 그 더 이상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고. 7월 17일에 이때 이제 적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당겨서라도 적용됐더라면 그 그렇죠. 베트남 그 유학생 그 사망이라든가 고양시에서 그 카트나르 노동자의 네. 사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한참 뜨거울 때 2시간에 이제 20분 정도 서늘한 데 가서 좀 쉬고 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사실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네. 작업장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정말 맞아요. 이 날씨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구미에서 좀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업장에서 이제 노사 합의로 네. 일찍 출근해 갖고 일찍 퇴근하자. 그래서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네.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이런 노사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국인 노동자들이나 또는 이제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네. 이 청년이라든가 이 팀에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법과 규칙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갖고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사망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네. 거죠. 사실 이렇게 더운 날 잠깐 한 5분만 밖에 서 있어도 맞아요. 네. 땀이 줄줄 흐르고 그렇죠. 이렇게 거의 핑 돌 것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거기서 이렇게 노동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그 폭염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산업 현장에서는 어디일까요? 건설업이 제일 많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예. 재해 절반 정도 이 정도 되고 사망은 한 70%이 정도나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좀 그 정부에서도 여기 폭염을 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 다음은 뭐 조선업이라든가 네. 폐기물, 환경미화 그리고 농림축산 이쪽에서도 좀 많이 있는 이런 사고입니다. 네. 그리고 사망 사고는 모두 다 실외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건설이 제일 많지만 건설 이외에 다른 업종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요 배달 라이더 분들 그다음에 택배 분류 작업장 환경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배달 라이더, 택배 분류 작업장, 청소 노동자, 가사 관리사 이런 분들이 이제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좀 뜨거운 날에 이제 배달 플랫폼 회사에서 폭염 시간에 오히려 좀 단가를 높여갖고 네. 배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하는데 좀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택배 분류센터는 여기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냉방 시설이 없었어요. 거의. 실내 아니에요? 실내죠. 네. 실내인데 거의 없었다가 그래서 수년 동안 그런 비판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 에어컨을 설치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던 것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비판들이 있었는데 네. 7월 초에 이제 그 에어컨을 설치했다라는 것들이 막 기사에도 나오고 광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 이러는 노동자들이 우리 사업장은 아이스크림을 주더라. 쓰러진 사람 본 게 한두 사람이 아니다. 에어컨은 어느 센터에 설치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 물류센터 이런 네. 데들이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아. 근데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되고 네. 저는 이거는 날 잡아갖고 전수조사 같은 거 좀 해야 된다. 날 잡아갖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안 하면 안 된다. 사실은 네. 되게 늦었죠, 사실은. 아니 전 당연히 택배 네, 분류 네. 작업하는 데는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그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실내에서 에어컨 맞아요. 냉방기기가 전혀 없으면 실외보다 더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 덥죠. 사실 바람도 안 통하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육체 노동이랑 이게 같이 있으면은 뇌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게다가 이제 택배 배달 노동자들 네. 이런 같은 경우는 7월 11일에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아, 7월 들어 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흘 사이에 3명이 사망하는 그 네. 무더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청사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같은 경우가 그 새벽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일하는데 대개를 미리 이제 직장인들 출근하기 전에 그렇죠. 미리들 예, 해놓으시잖아요. 네.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직장인들, 네.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와야지 에어컨을 틀어준다라고 아, 해갖고 그래요. 너무 덥다 이런 민원을 좀 들은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과사 관리사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가정집 좀 눈치가 보여갖고 그래서 에어컨을 못 틀고 땀을 흘린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네. 그래서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노무사님께서는 그 폭염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을 대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사례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몇 년 전 이제 7말 8초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웠던 이런 곳인데 네. 그 나무 하나 없고 그늘 하나 없었던 그런 곳에서 이제 건설 기계를 다른 일을 하다가 네. 폭염이 계속됐을 때 오후 4시 전후에 이렇게 좀 쓰러지셨었던 이런 분이고 30도가 넘는 날에서 네. 뜨거운 건설 기계 위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합당한 보상이라든가 산재 인정을 제대로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특히나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재 관련돼 갖고요 입증을 노동자가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챙기는 게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고 네. 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인이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앞선 이제 온열 질환 통계에 이분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화상, 열상, 뭐 그렇죠. 열사 뭐 이런 거 약간 일사 이런 거요. 예. 딱 그 병명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열 질환에 의해서 이제 그 같이 연동돼 갖고 오는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 있냐? 그렇죠. 이게 예. 쟁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로사 인정 기준 관련돼 갖고 급격한 근로환경의 변화 이런 걸로 주장을 해갖고 좀 인정이 됐었던 상황인데 네. 그래서 뭐 날씨 자료라든가 현장 자료 이런 것들을 쭉 다 모아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만만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게 너무 뜨거웠고 그랬던 상황이어갖고 어쨌든 인정이 됐고 근데 이제 유족들이 그거를 다 입증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니까 네. 지금 그 폭염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됐을 때 뇌신멸관계 질환 관련된 인정 기준에도 네. 이것을 명확하게 좀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 상황입니다. 폭염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아주 의미 있는 그 네, 맞습니다. 네네. 사건이었던 사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건 준비하면서 많이 좀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94년 폭염이랑 네. 2018년 폭염 이때가 엄청 심했다 이런 것도 좀 찾아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온열 질환 관련돼 갖고 지금 열사병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주목하기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뇌신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좀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폭염에 일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을 낫게끔 한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고 직업환경의학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들 보는 책자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폭염이 하루 증가할 때마다 근로자 10만 명당 6,175명의 순환기 질환이 증가한다. 네. 그런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폭염을 대비하는 거는 국가가 이제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작업장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노동자에 대한 안전 책임을 해나가야지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폭염에 영향을 받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도 좀 같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 갖습니다. 뇌심혈관계통 질환이 있으신 분은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네. 그 폭염 규정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정작 그 작업장에서 특히나 이제 중소 작업장에서는 얼마나 잘 시행될지 좀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네. 예. 지금 앞서 이제 145건 정도 재해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74건이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인 미만 이런 사업장이었었던 것이고, 그런 곳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그 충분히 쉴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그 폭염주의보 같은 경우가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면 폭염주의보거든요. 예. 그리고 35도 이상이면은 폭염경보고. 그래서 폭염주의보다라고 하면은 2시간에 20분을 쉴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폭염경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날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은 네. 쉬어야지 되는 게 국가에서 얘기하는 권고 사항이다 이렇게 네. 봐야지 되는 상황인데, 중소사업장에서 사실 재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그걸 막기 위해서 사업장의 의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걸 강제하는 것들을 좀 많이 노력해야지 되고, 노동자들은 권리로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한편에서 이제 이것이 생존의 문제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네.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요. 생각하고 사업주 눈치 있습니다. 보면서 아이고 또 나 혼자 이렇게 막 주장하다가 그렇죠. 난 네. 불이익 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 못하고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죠. 뭐 네. 직장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제일 우선돼야 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또 사업주도 그런 의지가 좀 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최근에 폭염에 숨진 분들 보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네. 보면 폭염뿐만이 아니고 그 산업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통계로 나온 게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용해인 의원실에 자료 요청을 해갖고 받은 네. 것들을 좀 보면은요. 지난 5년 동안 이주 노동자가 산재 사망을 한 게 이제 555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재해자는 43,154명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매년 재해자랑 사망자가 좀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주 노동자 사고 사망으로 좀 보면은 5년 평균에서 그 전체 내국인과도 비교했을 때 10.6%나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2024년은 11.8%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네. 작년에 이제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희생자 같은 경우도 예. 대부분 좀 이주 노동자들이었었던 이런 상황인데, 그 이주 노동자 비율이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인구의 10% 이런 게 절대 안 미치잖아요. 근데 이제 사망자로는 그 정도 숫자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네. 그리고 어제 그제 좀 얘기가 많이 있었던 나주에 이제 벽돌 공장의 지게차에 매달렸던 네. 이주 노동자 모습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산재가 막상 발생하면은 기업 측이나 사업장에서 인정하는 걸 굉장히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인 이유는 뭐 경제적인 문제 그런 측면에서일까요? 어떤 걸까요? 사실 뭐 경제적인 이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과거에 이제 산재가 되면 사업장이 안 좋다. 라고 하는 이제 과거 이제 고정관념이나 네.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사업장에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재는 사실 사회보험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산재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산재 은폐가 돼갖고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다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을 지거나 고치면 되지만, 네. 그거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좀 범죄가 되는 거고, 오늘 그 대통령이나 그 노동부 장관도 네. 산재 은폐 관련돼 갖고는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일하다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꺼려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 그 기업이 꺼려한다라고 해도 막 참고 있고 이런 거라기보단 이건 이제 그 나의 이제 권리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한 건데 네. 과거에는 사실은 그 사업장 눈치 보는 경우들도 많았고 이제 사업장도 산재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하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오히려 사업장에 더 나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2018년 이전에는 이제 사용자 날인 제도가 있었어요. 사업주가 이제 산재 신청할 때 같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진 상태고 네. 그래서 산재 신청은 이제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현장에서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였는지 끝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은요. 그 지금 2001년도에는 그 영국의 사고 사망 만인율이 0.09.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비해서 14배가 많은 1.23 산재 공화국 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처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좀 많이 좀 감소했었던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2022년과 24년을 비교했을 때 한 8.5%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고 건설업도 네.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 지금 제조업이나 끼임 이런 사고들은 아직 그 줄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의 문제가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과로사나 과로자살, 폭염 이런 것처럼 그 막을 수 있는데 못 막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직종별 산재 통계가 좀 만들어져야지 된다든가 그리고 어선원, 선원, 농업인 이런 데처럼 이제 그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재해율, 사망률이 높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안전을 신경 써야 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산재보험이 공보험이고 사회보험인데 그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으면 폭염재해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장이 그 33도가 넘어가면 2시간을 쉬게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인 거고요. 네. 권고사항이라든가 30도가 넘어가고 이게 뜨거우면 충분히 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폭염 규칙을 잘 지키게끔 하고 그리고 더 보완할 것들이 있으면 계속 생각해서 만들어 나가서 산재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노무법인 삶의 대표 노무사 최승현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